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지금 개념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좀 더 빨리 나가고 계속 오전반의 지금 강사 전략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보는 실습하는 시간을 계속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바짝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나가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DIB를 한 5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다음에 DIB한테 너비를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은 너무 크다, 100 정도만 그냥 줄게요. 다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여기다가 레드라고 줄 거고요. 마진 한 10픽셀 정도만 이런 식으로 구별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냥 6번 박스까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3REM이라고 주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라고 이런 식으로 칠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알아보기 편하려고 제가 1번부터 6번이라고 써놓은 건데, 자, 제가 저번에 ASML에는 뭐가 있다? ASML은 모든 엘리먼트는 속성을 지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A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hre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타겟 블랭크 해가지고 타겟이라는 속성도 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먼트마다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클래스라는 것과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DIB한테 뭐 클래스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왜 이런 식으로 클래스랑 아이디를 줘가지고 작업을 하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에 놀러 갔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어디 가다가 아빠를 불러야 된대요. 아빠 불렀어요. 그럼 몇 명의 아빠가 돌아봐요? 한 열댓 명의 아빠가 돌아보죠. 그러니까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식별하기 위한 수단. 아빠라고만 불러면 거기서 누구 아빠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SML상에 DIB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DIB 말고도 뭐 섹션 내부, 아티클 이미지 엄청나게 많은 엘리먼트를 우리가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여러분들 넣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할 때 누구의 자식인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당연히 선택자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자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한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거 붙였다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클래스를 쓸 때도 여기 클래스 속성명, 그 다음에 구분자 큰 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 쓰시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를 한 다음에 속성명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 속성명 같은 경우, 속성값 같은 경우는 이거 속성값이죠. 속성값은 여러분들 A로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상관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하실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엘리먼트한테 별명, 즉 클래스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뭐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뭐 키우시는 분들 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이름 짓는데도 우리가 시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죠? 뭐 김개똥, 뭐 김똥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짓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녀석의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 반려동물도 그 강아지의 특징, 뭐 강아지가 뭐 어두운 색이다 하면 바둑이 뭐 또는 뭐 콩이 뭐 검은 콩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역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A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 .a라고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A인 엘리먼트를 뭐한다? A인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블루라고 쓰게 되면 누가 선택된 거예요? 지금 얘가 선택됐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색상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스타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이깁니다. 맨 마지막에. DIV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위에 DIV에다 색상 부여하고 밑에다가 DIV에 동일한 속성 부여했을 때 마지막에 나온 DIV의 배경 색상이 이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있을 때 A라는 클래스 이름, A라는 클래스 이름 동시에 있을 때 누가 이긴다? 맨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앞에다가 div.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A이면서 엘리먼트가 div인 녀석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div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div면서 엘리먼트가 div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가진 엘리먼트 선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강사님 얘가 그냥 A 엘리먼트를 밑에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잘라내기 하다가 위에다 써볼게요. 자, 위에다 써도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더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클래스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엘리먼트 이름이 붙어있는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속성이 있어도 여기 앞에 여러분들 엘리먼트 이름만 붙여놔도 얘가 더 세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iv면서 A라는 엘리먼트 이름을 가진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여기다 네브라 써볼게요. 그냥 네브라 쓸 거고 동일하게 여기다가 간단하게 네브라 써보겠습니다. 자, 네브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A 엘리먼트 얘도 그렇고 얘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A라고 써볼게요. 자,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이게 되면 참고로 클래스는 중복해서 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못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름 중복되는 사람 많잖아요. 제 이름이 박상원인데 뭐 부산에 사는 박상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강릉에 사는 박상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붙였다 해가지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다른 데 못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엘리먼트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다? 조금 더 정교하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가 네브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가 앞에 붙는 순간, 즉 태그 이름이 앞에 붙는 순간 얘가 우선순위가 훨씬 더 세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부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A 띄어쓰기 B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A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쓰게 되면 이건 뭐다?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니까 지금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린이라 써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동격으로 취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으로 칠했잖아요. 그죠? 근데 A라는 클래스 이름이 나중에 나와버리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클래스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B라는 클래스 이름, A라는 클래스 이름 동격이에요. 그냥 클래스 이름이 다르다 할 뿐이지 그냥 동격으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녀석이 뭐가 된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얘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얘한테 우선순위를 좀 더 강력하게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a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다? 클래스 이름, 즉 A와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를 뭐한다? 선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이 딱 나와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B라는 녀석이 따로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이긴다?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붙어있는 녀석이 이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붙어있는 녀석이 이기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또 내부가 등장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이 AB래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가 색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부이면서 A, B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내부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먼트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 선택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앞에 엘리먼트 이름을 딱 붙여주는 순간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클래스 이름 앞에 엘리먼트 이름까지 붙어있는 녀석한테 뭐가 넘어간다? 우선순위가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엘리먼트가 내부이면서 A와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클래스 이름만 있는 것보다 앞에 엘리먼트 이름이 붙어있는 게 엘리먼트랑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붙어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뭐하다? 훨씬 더 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ASML 요소를, 그러니까 즉 엘리먼트를 식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녀석한테만 딱 집어가지고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클래스 말고 ID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ID A랑 클래스 A는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ID라는 건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클래스 ID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모든 엘리먼트는 클래스와 ID 속성을 지닐 수 있다.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스는 뭐다? 클래스와 ID는 특정 엘리먼트를 식별하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별명을 붙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클래스의 이름은 클래스는 엘리먼트 앞에 클래스를 여러 개 붙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A라는 클래스 이름, B라는 클래스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리고 단순 클래스 CSS에서 단순 클래스 이름만 선택하는 것보다 클래스 이름 플러스 엘리먼트까지 붙어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높다.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점 A 이렇게 쓴 거보다 점 A라고 쓴 거보다 div.a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더 우선순위가 높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div.a 뭐 이런 식으로 쓴 거보다 점 A, 점 B 이런 식으로 쓴 거보다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ID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ID라는 거는 뭐냐면 ID는 모든 이거 ASML 상에 ID는 중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SML 상의 ID는 중복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ASML에다가 ID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A 썼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얘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ASML이 너 이거 잘못 써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중에 ASML 검사기 돌려보면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엄연히 틀린 거예요. ID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로그인 ID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ID 중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중복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ASML상의 ID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유일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ID A라는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러면 ASML상의 A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밖에 무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3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울 건데, 나중에 A라는 이름으로 식별을 해야 될 때 ID를 통해서 식별을 하거든요. 이 엘리먼트를. 그렇기 때문에 ID는 모든 ASML상에 중복이 될 수 없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SML상에서 ID는 중복될 수 없다. 자, 그리고 ID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클래스 A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죠? 근데 ID는 뭘로 접근하면 샵입니다. 샵. 자, 이게 바로 뭐냐면 ID가 A인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샵이 바로 뭐냐면 id가 a인 녀석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색상을 뭘로 해볼까요? 네이비라 써볼까요? 아니면 다크 그레이, 다크 사인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가 a인 녀석이 우선순위가 더 세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습니다. 제가 a라고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이미 뭐 어떤 색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파란색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란색이 반영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id가 a인 엘리먼트를 선택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지금 id가 a인 엘리먼트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나중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줘볼게요. 자, 지금 id가 세요? 클래스가 세요? id가 씁니다. 그래서 스타일의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자, id가 가장 세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세고요. 그 다음에 일반 CSS입니다. 일반 CSS가 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클래스 안에서도 좀 뭐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뭐 내가 뭐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id가 지금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더 세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엘리먼트 붙이면 더 센 거 아닌가요? 여기다 div라 써볼게요. 자,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d가 클래스보다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썼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건 있어요. 여기다가 샵 a 그 다음에 점 a 이게 뭐냐면 이거는 id가 a이면서 클래스가 a인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id가 a이면서 클래스 이름이 a인 엘리먼트를 선택한다. 자, 제가 이번에는 요 녀석 같은 색상을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크 오렌지 뭐 이런 거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색상 바뀌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id랑 물론 id가 붙어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센 겁니다. 근데 id랑 클래스를 동시에 붙여버리면 id랑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붙어있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더 세요. 물론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뭐 작업할 때는 보통 id만 딱 집어가지고 작업을 하지 이렇게 작업할 리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6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엘리먼트한테는 클래스하고 id를 붙일 수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뭐 A로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작업할 때는. 근데 나중에는 클래스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엘리먼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적어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여튼간에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할 수 있고,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 여러 개를 부여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A, B 말고도 뭐 C, D, 뭐 E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명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리고 id라는 것도 부여할 수 있는데 id는 ASMR상에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id랑 클래스를 동시에 주는 것도 가능해요.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동일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식별할 수 있는 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그렇게 작업하지 않지만 여튼간에 id랑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주는 것도 가능하고, id는 뭐다? 중복될 수가 없다. 그리고 스타일의 우선순위는 누가 세다? id 클래스 일반 CSS가 훨씬 세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CSS 클래스 id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하고 id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